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무너져야 할 가면이 누구의 것인지 모든 의문이 실체를 드러내는 여왕의 집 제30회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분노는 침묵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은호의 죽음을 둘러싼 침묵의 거래, 그 정점에는 황기찬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실 앞 아무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제인의 눈에는 그 어떤 목격보다 명확한 진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문 너머에서 기찬은 사건 담당자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더는 들추지 말고 종결합시다. 듣는 이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너머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인은 치를 떨며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황기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설마 했는데 역시나. 주먹이 떨렸고 눈가엔 분노의 불꽃이 맺혔습니다. 한편 자영의 몰락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투숙 중인 호텔. 고급 침구, 정제된 조명, 무심하게 비워진 미니바. 그런 방 안으로 호텔 지배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장기 투숙 비용이 결제되지 않아 방문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무례는 없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 자영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고작 며칠 밀린 돈 가지고 호들갑이네. 어디서 빌미 삼으려고? 라며 비웃듯 말했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집니다.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자영. 그러나 상대는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만이 반복될 뿐.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하얗게 질려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영의 주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세리는 어두운 식당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자리, 들리는 소리라고는 컵 부딪히는 소리와 낮게 속삭이는 음성뿐. 남자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꺼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제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 여자 강제인. 아주 끈질기네요. 자기 남편도 아니라면서 이렇게까지 챙깁니다. 지극정성 그 자체예요. 세리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말끝이 흐려지지만 그 눈빛은 더없이 또렷했습니다. 질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분노인지. 감정의 실체는 모호했지만 그 깊이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오성은 도윤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당황한 도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오성은 숨을 고르며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도희가 사고 나기 전날 찍힌 카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도희가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이에요. 여기 봐요. 기찬이랑 세리랑 같이 있어요. 그날 도희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난 이제야 알겠어요. 도윤은 그 화면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앗아간 교통사고. 단순 사고라 여기며 묻으려 했던 기억. 하지만 그 기억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로 그 사고가 유도된 것이라면, 도윤의 눈에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제인은 홀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목격한 기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병실에 있는 남자를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건 뭐였던 거지? 도희의 가족인 줄도 모르고 그 집에 얹혀 살고 도윤 씨에게 도움을 받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들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죄송해요. 더는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나가요. 그리고는 바람이 부는 밤거리로 걸어나갑니다. 한편 도윤은 오성에게 받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왔고 카페 CCTV 외에도 도희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에서 도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자꾸 따라오는 거지? 이건 무서운데.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검은 차량의 흔적. 번호판은 가려졌지만 도윤은 확신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거야. 그리고 도윤의 눈빛은 차가워집니다.
황기찬, 세리. 너희 둘 중 누군가는 이걸 알고 있었어. 동시에 기찬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담당자에게 은우 사건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그냥 단순 사고로 마무리해요. 아이가 혼자 뛰쳐나갔고 CCTV도 없다잖아요. 더는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지만 기찬의 입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익히 알고 있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모습 뒤로 어두운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제인.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다짐하듯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도윤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현관문을 바라보던 그녀는 배를 누르지 않고 쪽지를 끼워 넣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 옆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이 진실을 다 밝혀내면 그땐 다시 마주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돌아섭니다. 이제 밝혀져야 할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은우의 죽음, 도희의 사고, 그리고 제인을 둘러싼 음모. 여왕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드라마 여왕의 집 30회, 그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